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 나의 첫 책 프로젝트 라이팅 온 북스의 북토크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연제구 배산 작은 도서관에서 이 6번째 북토크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작가 두 분과 함께 바로 7번째 북토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문학나눔 보급사업, 도서 보급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몇 분은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요, 시민들이 다양한 작가들의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본격적인 북토크에 앞서서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은요, 국내에서 발간되는 양질의 문학 도서를 선정하고 또 보급하면서 문학 작품의 창작 여건을 조성하고 또 문학 출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의 첫 책 프로젝트, 오늘 함께할 이 라이팅 온 북스는 해당 사업에서 생애 첫 발간작이 선정된 작가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된 프로젝트로 신진 작가님들의 책이 앞으로도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나아갈 용기라는 주제로 바로 7번째 북토크를 여러분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으로 진행되는 나의 첫 책 프로젝트 라이팅 온 북스 그 7번째 북토크, 먼저 첫 번째 작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마법을 쓴 박슬기라고 합니다. 네, 작가님 본인과 이 첫 발간이신 이 아동문학 도서 오늘의 책이죠. 이 오늘의 마법,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소설과 동화를 쓰고 있고요. 소설은 제가 2017년에 슬픔을 삽니다로 등단을 했고, 동화로는 오늘의 마법의 첫 동화책입니다. 네, 듣기로는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작가님이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내용들이 또 이 책에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동화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혹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교실에서 만나면서 그 조각 한 조각들을 모아서 만든 동화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작가님의 첫 발간이세요. 그죠? 오늘의 마법, 이 아동 문학 도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의 마법에는 네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 인물들이 각자 마법의 돌멩이를 만나면서 자신의 고민이나 또는 욕망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옴니버스식 동화입니다. 네. 네. 그래서 2023년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 이 선정 도서로 당당하게 또 선정이 되셨어요.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혹시 딱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엔 되게 얼떨떨했고요. 사실 뭐 이렇게 막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얼떨떨했고, 사실 이 문학 나눔 마크가 박힌 책들을 되게 자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은 도대체 어떤 책들이 선정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 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기쁘기도 했고, 또 이걸 기회로 조금 다른 독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혹시 선생님이 쓴 책이 이 선정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선정까지는 모르지만 이 동화책을 보고 네. 우리 선생님이 쓴 거다라고 해서 되게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들어요. 정말요? 이 반 친구들은 다 읽어봤겠네요. 네, 그죠? 네. 학교에서도. 네. 네. 아동문학 그 도서 작가로서 작가님께서 영감을 받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교사로 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감을 받는 포인트, 뭐 여러 아동들, 다양한 아동들을 만나면서 어떤 일화들 그리고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교실에서 맨날 보다 보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나 뭐 하는 행동, 또
아이들이 뭐 글쓰기를 하면 아이들이 쓴 글에서 제가 읽으면서도 많이 영감을 받고요. 네. 정말 특정한 한 친구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들이 모여서 저의 동화 속의 인물이 되기도 하고 또 글을 써야겠다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제 조각들이 모여서 이 글을 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그래도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여기 오늘의 마법의 첫 장인 네가 되는 마법 오늘 모음이 어떤 그 계기가 된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1학년 학생들을 지도할 때 여기 동화책에 나오는 그대로 칭찬 샤워라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 샤워를 하면 보통 고학년 사춘기 친구들은 보통 자기 칭찬을 쓰라고 하면 조금 부끄러워서 조금 드러내는 걸 싫어해서 좀 못 쓰지만 1학년이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잘하지 않을까? 해서 칭찬 샤워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자기들 남의 장점은 굉장히 막 빼곡하게 써놓고 자기 장점에 대해서는 아예 못 쓰는 아이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조금 친구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봤을 때는 뭐한 100개 넘는 것 같은데 왜 못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라고 하면서 자기는 장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정말 장점이 많고 너 자체로도 소중히 가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약간 잘 믿지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진심에 다가가게끔 말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도덕 교과서처럼 너네 소중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실 다 이렇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로 써보면 어떨까 해서 먼저 쓰게 된 게 이 책의 처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 자기 자신의 장점을 쓴다 그리고 말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 또한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혹시 분들께서도 나의 장점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어머니. 네. 장점은 일단 운전을 잘합니다. 운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장점을 잘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운전을 잘한다. 또 옆에 딸인 분은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한다. 교육을 굉장히 잘 받으신 분이죠. 장점을 너무 잘 말씀해 주시네요. 망설임 없이. 네. 선생님의 장점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도 계속해서 한다가 장점인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것도 계속해왔던 일이니까. 그렇죠. 꾸준히 또 성실하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이 장점입니다. 다양한 아이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책 속에 담아내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각조각 모여서 아이들의 어떤 모습들이 조각조각 모여서 이 하나의 조각보 같은 책이 탄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상이 그래도 바쁘실 것 같아요. 아이들도 가르치시고 또 퇴근도 하시고 네 너무 피곤하고 바쁘실 텐데 글을 쓰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혹시 선생님만의 작가님만의 작업 루틴이 있다면? 네, 사실 작업 루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퇴근을 하고 나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보통 그렇게 돼서 했는데 일단 계속해서 하려고 일단 저녁을 먹고 무조건 일단 자리에 앉습니다. 앉는 것부터 해야 뭐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앉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조금 먼저 책을 읽습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조금 책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거기 책에 나오는 어떤 문장들이나 어떤 내용들과 연결돼서 쓰고 싶은 책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작업으로 돌아올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책을 읽어야 글을 쓰고 싶다. 정말 특이한데요. 저는 책을 보면은 스르르 잠이 오던데. 네, 글을 쓰고 싶다. 굉장히 정말 중요한 작업 루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글을 쓰시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글이 뭐 잘 작업이 안 된다든지 또 기한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지만 때때로 안 된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사실 미리 사전 질문지를 받고 이 질문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하면 사실 저도 아직도 잘 찾지를 못해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원래는 책 읽고 이렇게 뒹굴거리면서 이렇게 뭐 읽거나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게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는데 약간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막 마냥 즐겨지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잘 썼지? 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나는 뭘 써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그래도 제일 제가 마음이 편할 때는 제가 고양이 3마리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네, 도망가는 고양이를 안고 있는 게 가장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물과의 교감으로 또 힐링을 하신다는 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글을 쓰시는 데에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는 편이죠? 네. 네, 일단 좋아하는 일이니까. 네네, 네. 스트레스를 안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쓰고 있으면 계속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안 쓰면 또 스트레스. 네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셔서 이 아동문학 작품을 집필을 하시는 데는 다른 분들보다는 더 현실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잘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의 마법을 집필하시면서 진짜 영향을 받은 일화가 있다고 하시던데요. 예. 네, 방금 먼저 말씀드린 그 1학년 친구가 네. 이제 쓴 그 스팅샷 샤워 수업 시간 때문에 먼저 시작이 됐고 네. 그러면서 제가 교실에서 이제 약간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그냥 얘기해주기보다는 약간 이야기로서는 애들이 들으면 반화가 많이 잘 되더라고요. 그냥 얘기를 하면 그냥 선생님은 도덕교 과서 같은 말이야 라고 듣지만 그렇죠. 네, 이야기를 읽고 나면 나도 그런가? 라고 하면서 제가 인물에 자기를 대입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다음 인물은 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관찰하다 보니까 좀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친구라든지 아니면 늘 조금 혼나게 되지만 가공제 친구지만 그 친구도 사실은 속내에는 정말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친구구나. 약간 그런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제 끄집어내서 그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책을 읽고 나서 선생님이 꼭 독후감을 시키셨어요. 항상 작성을 해오라고. 혹시 선생님도 이 책을 읽고 친구들에게 독후감, 소감 적어오라고 시키셨나요? 네. 근데 이 책을 읽고 제가 써오라고 시키지는 않았고요. 너무 네. 약간 속보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은 독후감을 쓰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 책을 접하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 네, 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아직까지 저희 반 아이들은 3학년이라 가지고 네. 아직 되게 자기 표현력이 좋은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이제 들고 와가지고 옆에서 재밌어요 라든지 이걸 뭐 사인을 해주면 자기가 평생 간직을 또 사인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감사하게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 잘 뿌듯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어른들이 읽어도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의 마법을 통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어른들까지 어떤 가치를 좀 받아들이고 이거를 현실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작가의 말에도 썼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나 자신 그대로 좀 가치롭다라는 걸 사람들이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의 힘을 좀 믿으면서 그 자기 모습에서 약간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되게 진부한 얘기기는 한데요.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요새 너무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뭐 그런 걸 보거나 아니면 TV에도 너무 잘 살거나 뭐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비교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되게 제가 글을 쓰라고 하거나 이러면 항상 뭐 이렇게 약간 상상해서 쓰기 이런 걸 하면 되게 다들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뭔가 어떤 소원을 다 이루어서 자기가 막 엉망진자 됐다든지 그런 모습만 써서 제가 조금 독자님들이나 아이들에게 그래서 지금 내 모습에서 성장해 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더 강력한 건 어떤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힘이다라는 걸 좀 알고 그걸 실천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음의 힘.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나의 부족한 점도 좀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마법 작가님께서는 최근 교권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뉴스 틀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주변에 또 염려와 그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계속 뉴스를 챙겨보기도 하고 사실 너무 그 7월부터 안 좋은 소식들을 듣고 사실 제 일처럼 저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었고요. 저는 일단 어떤 누군가를 특정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근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한 그런 교실을 만들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어느새 또 준비된 질문에 답변을 다 해주셨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네요. 예, 답변을 굉장히 생략하시고 많이 빠르게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 끝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네. 저희 마지막 얘기 네. 하듯이 제가 그 질문지에서는 마지막에 저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한 네. 말씀 해주세요. 자존감에 대한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존감. 넘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날 수 있는 방법? 그거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넘어졌을 때. 땅 짚고 잘 일어나면 된다. 예, 저랑 비슷한 답변이신데요. 네, 넘어졌을 때 잘 네.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려면 일단 넘어져 봐야 됩니다. 일단 넘어지는 것부터.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을 보다 보면 요즘에는 넘어질 만한 요소들을 다 약간 제거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완전 무결하게 무해한 환경에서 정말 조금도 상처받지 않게끔 하는 거에 조금 많이 보여서 저는 약간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면 조금 아무것도 저희 동화의 얘기랑도 약간 연결되기도 한데 오히려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항상 뒤로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지금 이 아이들의 시기에는 건강하게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시기니까 조금 엄청 잘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어른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이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장점 말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조금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그것들은 또 어른들이 만들어낸 그런 또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존감을 기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저는 일단 자존감에서 실패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아야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다양한 거를 실패해보면서 실패해도 괜찮네? 나는 아무렇지도 않네? 라는 걸 알면서 해야 돼서 다양한 것들 도전해보게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작가님의 어머니께서도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따님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책까지 읽어낸 따님을 보시고 살짝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따님의 교육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고 이 자존감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따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만들죠. 역시 같은 말씀이시네요.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원하는 것들을 원 없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네 그래도
혼내신 적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 혼내더라도 자존감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네. 네. 긍정의 힘으로. 네, 사랑한다는 믿음이 그렇죠. 있으면.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이렇게 또 작가님과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위해서 서로가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때, 또 작가님은 또 이 책을 쓰셨고 추후에 또 준비하고 계시는 책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글을 워낙에 또 쓰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지금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있고 아마 내년이나 올해 말쯤에 나오게 될 것 같은 책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살짝 맛보기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에 쓴 책은 저희 여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쓰게 된 이야기인데 고학년쯤 되면 이제 절교하자라든지 이렇게 단짝 다들 다들 해보신 적 있잖아요. 예. 이제 오래된 단짝이지만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서로 어떤 달라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의 이야기. 네, 그리고 뭐 언제까지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영원할 수 없다. 사실 관계가 계속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관계의 입체성에 대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또 학년이 좀 올라갔네요. 예, 어린 학생에서 이제는 또 여중생? 네.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 여학생들의 우정에 관한 그런 책을 아무래도 기대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아주 좋은 교훈을 또 남겨줄 것 같은데요. 이번 책처럼. 자,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요.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 포스트잇에 질문지를 적어서 이 보드판에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마음에 드는 질문을 5개 집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되신 질문은 바로 작가님의 친필 사인이 되어 있는 이 책, 오늘의 마법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고민을 해보시고 질문지를 작가님에게 또는 뭐 여쭈고 싶은 그런 말씀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작성해 주시면 보드판에 우리 스태프들이 들고 다닙니다. 네, 보드판에 포스트잇을 붙여주세요. 네. 질문지를 곳곳에 숨기고 계세요, 지금. 네. 이렇게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아주 고민을 해서 질문을 적어서 붙여주셨습니다. 작가님, 지금 눈에 들어오는 질문들이 몇 개 있죠? 네, 지금 보고 계시고 작가님께서 직접 고르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골라주세요. 네, 떼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을 써보고 싶은데 혹시 언제부터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용기를 내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저도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고 직접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일단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써보게 되면서 더 쓰게 됐고 꾸준히 이제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단 써보자.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꾸준히 그냥 쓰다 보면 언젠가는 어떤 내 글이 빛을 보게 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네, 꾸준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또 일기를 꾸준히 쓰는 선생님들이 매일 시켰던 일기 꾸준히 쓰더라, 밀리지 말고 써라,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쓰게 되는 계기는 그렇게 꾸준히 글을 써오면서 이렇게 책까지 집필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 질문 어느 분께서 해주셨을까요? 그렇군요.
알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네. 이거는 여성의 글씨가 아니에요. 남성분의 글씨. 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작가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글을 쓰시게 되면 어느 순간 그런 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뽑아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는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책을 읽으라고 강요를 하면 원래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읽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 책을 저희 함께 읽는 책 같은 거 들고 오면 일단은 절대 책을 못 펼쳐보게 합니다. 펼쳐보지 말고 무조건 이제 표지만 봐라. 절대 펼치는 사람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원래 하지 말라고 그렇죠. 하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못 펴게 하면 이렇게 표지만 보다가 저기 뒤에 가서 몰래 열어보고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읽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재밌게 빠져들어서 읽게 되고 뭐 이렇게 주변에나 아무 때 교실에서도 여러 가지 책들을 배치해 놓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보게 돼서 주변에 배치를 많이 해놓고 그다음에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게. 정말 네,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심리를 이용한 노하우였습니다. 네, 이 질문은 누가 해주셨죠? 나란히 앉으신 분께서 네. 한 분은 글을 쓰고 싶고 한 분은 또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면은 읽고 싶게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란히 지필 쌓인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받아가세요. 자, 세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등장 인물들 중 가장 애정이 가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유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거의 비등비등하기는 한데 사실 처음에 가장 쓰게 만든 첫 번째 오늘봄이라는 친구가 가장 애정이 갑니다. 사실 교실에서도 보면 자기를 표현하거나 밝은 친구들은 사실 어디 가서든 잘 지낼 것 같아서 근데 조금 자기 표현을 못하거나 약간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더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네. 이 등장인물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질문 누가 해주셨죠? 네, 저기 끝에 계시는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책을 집필하실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내시나요? 일단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이틀에서 뭐 일주일까지 그냥 안 쓰고 놓아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럴 때는 주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일단 인풋 많이 들어가야 나중에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요. 보통 저도 이제 스토리 어떤 것들을 쌓아놓거든요. 어떤 그런 서사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그 서사 구조를 짜놓은 걸 보면서 한번 고쳐보기도 하고 이제 노트북으로 보통 작업을 하는데 노트북 안에서 잘 안 될 때는 동화나 소설을 프린트해서 이제 종이로 넘겨가면서 보면 조금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린트해서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고양이 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책을 쓰시는 분인가요? 이 질문 주신 분이요? 아니면 책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건 아니고 글을 쓰는 거를 평소에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군요. 되게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아까부터 제가 했거든요. 네, 이렇게 또 엄마와 함께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작가님의 또 질문도 해주시고 좋습니다. 책을 집필할 때는 막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에게 묻습니다. 책은 어떤 의미일까요? 작가님에게. 그리고 책이 삶의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나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되게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사는 세계는 되게 한정적이고 사실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 사실 뭐 전 세계, 뭐 우주까지 다 갈 수 있으니까 사실
뭐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창이었고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저도 접하거나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게 돼서 저한테는 약간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방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모두 다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책을 통해서는 누구나 쉽게 얻어가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영향을 받으셨다는 작가님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누가 해주셨을까요? 아, 저기 계시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질문 주신 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책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본인 자신에게 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쉽사리 답변을 못하시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몰라서 여쭈신 거죠. 네, 그렇군요. 예,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그 힘이 되는 그런 책이 가지는 힘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더 꼽을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요거는 좀 답변을 해야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추가로 한 장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한 권이 더 있거든요.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6번째 질문 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정말 아이에게 매일 한마디씩 사랑의 말을 건넨다면 어떤 말을 해주면 아이가 자라서도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덧붙여서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교실에서 아이들과 매일매일 글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저희 반 아이들이 글을 쓰면 제가 그 밑에 매일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아이들에게 엄청 되게 큰 힘이 되고 약간 자존감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일단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기분인지 아니면 어떤 정말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고 아이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엄마가 피드백을 해주시거나 하시면 어떤 라포 형성에도 좋고 아이의 어떤 자존감 형성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엄마 누구십니까? 저기 계시는군요. 네,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또 뒤이어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6번째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라이팅 온 북스 7번째 북토크, 이 첫 번째 주인공이시죠. 오늘의 마법 박슬기 작가님과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